여보, 의료사고가 맞다네. 우리 여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애들 반찬 몇 가지 해왔으니까 밥 그러지 말고 잘 챙겨 먹어라. 알겠다, 누나야. 참, 그 소송은 어떻게 됐노? 의료사고로 인정받았다. 그럼 손해배상금도 나오겠네. 응. 근데 받으면 뭐 하겠노? 집사람은 가고 없는데. 민호야, 올케가 그렇게 된 건 나도 가슴이 미어지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지. 애들은 어떻게 할 건데? 네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 알겠다. 참, 올케 보험은 무슨 보험? 왜 내 친구 중에 보험하는 애 있다 아이가. 예전에 올케가 내 친구한테 보험 든 게 있거든.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상해 사망보험금 청구하라던데. 보험금을 청구하라고? 그래. 앞으로 애들 대학 가고 시집장가 보내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데.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아놔야지. 알겠다. 찾아보고 청구할게. 그래, 잘 생각했다. 너무 우울해하지 말고 애들만 생각해라. 아내가 의료사고로 사망을 했으니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거라는 말에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아니 왜 보험금 지급을 할 수 없다는 겁니까? 오민희님의 사망 원인은 신체 질병인 장유착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지불할 수 없습니다. 아, 질병이라뇨. 의료사고입니다.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아내는 5월 11일 복통과 구토 증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해서 복부 CT 촬영을 실시했습니다. 유착성 장폐색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일반 병실에 입원해 항생제를 투여하며 처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화장실에 간 아내가 쓰러졌고 심폐소생술 후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다시 복부 CT 검사를 하더라고요. 유착성 장폐색증으로 인한 소장 팽만이 약화됐다고 장이 천공돼서 출혈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폐혈성 쇼크가 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위급한 상황인데도 병원에서는 바로 수술을 하지 않고 그 다음날 수술을 했습니다. 결국 아내는 수술을 하고 5일이 지나서 폐혈성 쇼크로 사망을 한 겁니다. 이건 명백한 의료사고라고요. 아내분이 사망하신 건 유감이지만 상해 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를 지불할 수 없습니다. 아니 법원에서도 의료사고라고 인정을 했는데 질병에 의한 사망이라니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네, 정말 빨리 수술을 했더라면 아내는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해서 지금 박민호 씨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를 한 상황입니다. 자, 한세영 변호사님, 먼저 의사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나요? 네,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의사가 진찰, 치료 등의 의료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주의 의무를 위반해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자,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 의무. 이게 좀 추상적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조금 추상적이긴 합니다. 예. 다만 법원은 의료 행위를 할 당시에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 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 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 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의학 상식을 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료 환경 및 조건, 의료 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서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의사가 어떤 주의 의무를 위반을 했고 또 그 의무 위반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라는 요 사실을 소송을 하면서 보통 그 환자 측에서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원고인 환자는 손해배상 청구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뭐 의사도 아니고 일반인인 환자가 입증하기가 쉽지 않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인데요. 의료행위의 과정은 대부분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것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럼요.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있기 때문에 손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것인지 이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이상 일반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네. 따라서 환자가 의사의 진료행위상 주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맞아요. 야, 완벽한 입증이 어렵다라는 것은 이게 입증을 하는 쪽에 약간의 좀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법원은 의료과실에 대한 원고의 입증 책임을 완화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피해자 측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게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때에는 반대로 의사 측에서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않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 책임을 완화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다시 드라마로 돌아가서 박민호 씨 아내는 지금 장폐색 진단을 받은 거죠? 네, 장폐색은 장, 특히 소장이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막혀서 음식물, 소화액, 가스 등의 장 내용물이 통과하지 못하는 질환을 말하는데요. 그 원인에 따라서 기계적 장폐색과 마비성 장폐색으로 구분됩니다. 자, 기계적 장폐색과 마비성 장폐색의 원인이 다르다. 먼저 그럼 기계적 장폐색은 어떤 겁니까? 기계적 장폐색은 장의 유착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기계적 장폐색 치료는 내과적 처치를 우선으로 시행하고 증상에 호전이 없을 경우 수술적 처치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하나 있었던 그 마비성 장폐색은 어떤 건가요? 네, 마비성 장폐색은 복강 수술 후에 발생하는 것이 가장 흔한데요. 이는 마취 및 수술로 인해 장의 운동이 일시적으로 마비되는 현상으로 수일 내에 원상태로 회복이 됩니다. 네. 그래서 마비성 장폐색은 수술적 처치가 필요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기계적 장폐색은 진단과 치료가 늦어지면 천공과 같은 합병증이 생겨서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응급수술이 필요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드라마 사안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교획성 장폐색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 교획성 장폐색,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교획성 장폐색은 장의 두 부위가 같은 위치에서 꼬이면서 닫힌 고리를 형성해서 장의 내용물이 통과하지 못하게 입구와 출구가 모두 막히는 것을 말합니다. 예. 교획성 장폐색은 소장 폐색 중 외과적 응급 상황에 해당하기 때문에 빠른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장천공, 복막염, 폐혈증, 다발성 장기부전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지금 박민호 씨 아내도 말씀하신 교획성 장폐색이었던 것 같은데 법원에서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했잖아요. 이것과 뭐 연관이 있습니까? 네, 박민호 씨의 아내는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때로부터 2시간 정도 만에 기계적 장폐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응급실을 내원한 다음 날 오전 CT 판독 결과 교획성 장폐색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박민호 씨의 아내는 입원 후에 약물 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는데요. 예. 박민호 씨의 아내는 지속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그런데도 병원 의료진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박민호 씨의 아내가 쇼크로 쓰러진 이후에도 의료진은 빨리 장폐색 수술을 진행했어야 하는데 네. 다시 쇼크의 원인을 찾는다면서 복부와 뇌 CT 촬영을 했습니다. 아유. 이로 인해서 수술을 더욱 지연시켰는데요. 법원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병원 의료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 야, 법원이 이렇게 병원 의료진의 책임이 있다라고 과실을 인정을 했는데 지난번 그 한세영 변호사님이 방송했던 분을 보면 이렇게 의료과실이 인정되면 상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그 부분을 짚어보기 전에 먼저 상해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에서 상해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해 입은 상해를 의미합니다. 요소를 구분해 보면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을 만족해야 상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여기서 우연성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말합니다. 예. 그리고 외래성은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 외부의 작용에 의한 것을 의미합니다. 자, 말씀해 주신 그런 의미들을 적용해보면 지금 의료사고는 상해에 해당을 할 것 같은데요. 네, 일반적으로 의료사고는 상해에 해당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복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감염으로 폐렴이 발생했고 사망한 사안이 있는데요. 예. 법원은 질병의 치료를 위한 외과적 수술 기타 의료처치 과정에서 피보험자가 의료과실로 인해서 상해를 입은 경우에 피보험자가 그러한 외과적 수술 기타 의료처치에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의료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입는 결과에 대해서까지 동의하고 예견했다고 볼 것은 아니니까 그와 같은 상해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법원에서도 의료 과실을 인정을 했는데 보험사가 왜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까? 네, 이 사안에서 보험사는 상해 요건 중에서 외래성을 만족하지 못했다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예. 망인에 대한 의료진의 수술 지원과 같은 부작위에 의한 의료 과실은 적극적인 수술, 기타 의료 처치 과정에서 자기에 의해서 상해가 발생한 경우와 달리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래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뭔가 행위를 한 게 아니라 하지 않은 것이므로 외래성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행위를 해야 외부의 요인이라고 하는데 행위를 하지 않은 것은 외부의 요인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주장이 타당한 겁니까? 네,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상해보험 계약에서 보험 사고로서의 상해의 개념과 관련해서 외래성이란 신체에 발생한 사고가 신체 내부에 그 원인이 있지 않고 외부로부터의 작용에 비롯되었음을 의미하는데요. 신체의 완전성을 저해하는 영향을 미친 원인이 어디에 비롯되었는지가 구별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예. 따라서 외부로부터의 작용으로 신체의 완전성이 저해됐다면 그 작용은 반드시 자기에 의한 것임을 요하지 않고 부작위에 의한 것도 모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박민호 씨 아내는 의료 과실로 인한 상해 사망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앞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그렇게 결론이 났듯이 망인의 사망에 있어서 주요한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병원 의료진의 의료 과실로 인한 폐혈증 및 다발성 장기 부전 등 합병증의 발생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예. 즉 고인에 대해서 발생한 보험사고는 장폐색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한 문제가 아니라 의료 과실로 인한 상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령 장폐색의 발생이 사망에 이르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 박민호 씨 아내가 그 수술을 하기 전에 동의를 했지 않습니까? 이 동의를 했다는 거는 이게 아까 그 얘기했던 우연성이 아니라 예견을 할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좀 어떤 이 동의 여부와는 상관없는 겁니까? 네, 그런 의문이 들 수 있긴 하지만 상해 인정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망인이 장폐색의 치료를 위한 외과적 수술 기타 의료 처치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의료 과실로 인해서 상해를 입는 결과에 대해서까지 동의하고 예견했다고 볼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상해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고 망인이 의료 과실의 발생을 예견하고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으니까 급격성도 인정됩니다. 네. 자, 이 사건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내를 잃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와중에 또 보험금 지급 문제까지 겹쳐서 참 고통받고 계신 박민호 씨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박민호 씨, 아내 사망은 보험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상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임의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진행하셔도 승소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의료사고로 인해 아내를 떠나보내고 보험금 분쟁까지 생겨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꼭 보험금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